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부탄가스를 흡입 중 라이터를 켜 화상을 입고 사망 시 자살함 시 유서나 문자 메시지를 남기지 않았다면 자살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21 가합 5458345 토대로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사실, 망인은 2018년 7월 7일 오후 9시 35분경 자신의 거주지인 안산시 상록구 F건물 G호에서 발생한 부탄가스 폭발로 인한 화재로 신체 전신 87%의 2, 3도 화상을 입고 H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8년 7월 15일 오후 1시 56분경 화상사로 사망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보험금 지급 의무의 발생 여부, 관련 법리, 보험금 청구자로서는 보험사고가 사고의 외형이나 유형으로 보아 피보험자의 과실 또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그것이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객관적 정황상 고의에 의한 사고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면 이름 사고의 우연성에 관한 증명을 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반대로 이 경우 보험자로서는 그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일반인의 상식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쟁점, 사고의 우연성에 관한 증명 여부.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혼자 집에 있던 중 부탄가스가 폭발하여 망인이 전신에 심각한 화상을 입고 사망에 이른 사고인 점, 부탄가스 폭발 당시 망인의 집안에는 가스가 찬 상태였고 마개가 개방되어 있는 다수의 부탄가스, 라이터, 토치 등이 발견된 점, 망인이 부탄가스가 공기 중에 분사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순간적으로 판단착오를 일으켜서 라이터를 켜는 등의 과실로 폭발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객관적 정황상 고의에 의한 사고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의 우연성에 관한 일응의 증명을 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쟁점,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 불리한 사실 등 2018년 7월 7일 오후 9시 35분경 가스 폭발 신고를 접수받아 현장에 출동하여 망인을 호송한 119 구급대원이 호송 중 망인에게 사고 경위에 관하여 질문하자 망인은 자살 시도를 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망인은 사망 당일인 2018년 7월 7일 자녀인 원고 A와 평소에 비하여 많은 횟수의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 유리한 사실 등, 그러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이 일반인의 상식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명백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이 자살의 의사를 밝히는 유서나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에서 망인이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물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망인의 직업은 화물차 기사로 정기적으로 벌이가 있어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아니었고 조기 축구회 감독을 맡는 등 대인관계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망인의 사망 직후 이루어진 경찰의 내사 과정에서 망인의 유족은 망인이 최근 신체적 정신적 질병을 앓거나 어려움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 망인이 자살할 만한 이유는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자살을 시도하려는 자가 그 수단으로 부탄가스 폭발 사고를 일으킬 경우 그 결과 본인이 사망에 이를 것인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자살에 실패할 경우
통제할 수 없는 범위의 화상, 기타 후유증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자살을 시도하는 방법으로서 자연스럽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망인 역시 부탄가스 폭발 이후 일주일 이상 입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망인의 집에서는 마개가 개방된 휴대용 부탄가스 11개가 발견되었는데 자살을 시도하려는 목적으로 부탄가스 캔 11개의 마개를 개방하여 가스를 배출시키는 것은 자살의 수단으로서는 지나치게 번거롭습니다. 망인은 구급대원에게 발견될 당시 소리만 지르며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의식이 혼돈 상태에 있었고 이송 중 일시적으로 의식이 회복되어 구급대원이 묻는 말에 위, 가, 이랑과 같이 답변하였으며 이후 다시 소리를 지르고 계속 움직이는 등의 불안 상태에 있었습니다. 또한 망인은 과거 대마관리법 위반 혐의 및 수원지방법원에서 현주 건조물, 방화예비 등 혐의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만약 흡입 목적으로 부탄가스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염려하여 처벌을 면하고자 사고 경위에 관한 구급대원의 질문에 대하여 허위로 답변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위 답변은 의사능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의 실제 경위를 밝힌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망인은 이전에도 부탄가스를 흡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탄가스 폭발 장소인 망인의 집 안방에서는 마개가 개방된 부탄가스 11개, 미사용된 부탄가스 8개, 연초 담배 1갑과 라이터 2개, 토치 1개가 발견되었고 부엌 쓰레기통에서 수십 개의 가스통 마개와 검은색 비닐봉투 및 아이스박스에서 이미 사용한 23개의 부탄가스가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객관적 정황, 망인의 과거 처벌 전력, 유족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내사 결과 망인이 부탄가스를 흡입한 후 집안에 가스가 찬 상태에서 라이터를 켜 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처럼 부탄가스가 배출된 상태에서 망인이 차고나 과실로 흡연 등을 위하여 라이터를 켰다가 가스가 폭발하였을 가능성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부탄가스 폭발이 발생한 당일인 2018년 7월 7일 오후 1시경 망인은 아들인 원고 A와 망인의 지인 J를 만나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면서 일감을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는 등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뒤 오후 4시경 헤어졌습니다. 당시 원고 A는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는데 망인은 원고 A와 식사 후 원고 A를 집 근처 PC방에 데려다 주면서 집에 들어가면 잘 들어갔다고 전화하라고 하였습니다. 망인의 휴대전화에는 같은 날 오후 4시 이후 원고 A의 휴대전화로 여러 번 수발신한 내역이 있는데 통화시간 등을 고려하면 통화 도중 끊기거나 서로 전화를 다시 거는 등의 여러 번 발신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 헤어진 직후인 오후 4시 30분경 약 2분, PC방에서 게임하는 도중인 오후 6시 5분경 약 4분, 이후 오후 9시 29분경 약 3분 등 3회에 걸쳐 간략하게 대화하였을 뿐으로 보입니다. 원고 A는 오후 9시 29분경부터 약 3분간 망인과 마지막으로 통화하였는데 이때 주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던 것으로 특별히 기억에 남는 대화는 없었고 망인이 유언을 남기거나 자살 또는 죽음을 암시하는 말도 없었습니다. 원고 A는 위 통화 도중에 펑 소리가 나고 아기 울음소리 같은 소리가 들려 아빠 아빠라고 반복해서 망인을 불렀으나 망인으로부터 답변을 듣지 못하고 통화를 종료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 및 부탄가스 폭발 시점에 비추어 볼 때 부탄가스 폭발은 망인이 원고 A와 통화를 하던 도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 망인과 원고 A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아들과 통화를 하던 도중에 가스 폭발을 일으켜 자살은 시도하였으리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